누구나 돈을 벌 수 있지만 아무나 돈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지만 단돈 10원이라도 주식시장에 내주지 않는 매매. 그 매매만이 살 길입니다. 질파연구소와 함께하세요. 네, 일요일 아침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일요일 아침에 미국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다음 주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드렸던 거를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주말 좀 평가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의 의미를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돈씨님 매일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손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라고 했는데 댓글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대부분 다 보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글들을요. 그래서 보통 일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목을 추천하고 그 종목을 추천해서 뭐 5%, 10% 손절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 사람들 특징이 바로 입으로 매매하는 거죠. 예, 자기가 실제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으로 매매하는데 그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그 영상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1억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인지 10억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인지 뭐 그런 중요한 사항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뭐 몇 프로의 손절을 해라. 그럼 예를 들어 10억을 가지고 매매한 사람들은 10% 손절을 하면 1억을 날리는 건데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쉽게 손절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손절이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뭐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 손절하는 거야 일도 아니겠지만은 뭐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10% 손절이면 100만 원이 날아가는 거고요. 5천만 원이면 500만 원 날아가는 거죠. 뭐 1억이면은 1000만 원 날아가는 일이고,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운영을 하다 보면 계좌는 가랑비에 소 젓듯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자기 원금이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죠? 계좌가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지. 그죠? 먹어봤자 또 손절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종목을 저희 시크릿 카페 연구소 말고도요, 현물 카페 연구소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운영을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종목을 제가 10개를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해서 이 종목 얼마에 사세요, 그리고 얼마에 손절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 종목과 이 종목이 폭등을 해가지고 30% 수익을 줬고 20% 수익 줬고 요 60% 수익이 줘버렸어요. 뭐 단기적으로 이런 수익이었고, 요거 마이너스 30%고요. 뭐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4%고 그다음에 뭐 요 마이너스 7%고 뭐 플러스 6%고 이렇게 10종목을 추천해 줬는데, 이 종목에 추천했던 결과 추천 가격을 대비했을 때 뭐 한 달 정도 뒤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잡은 사람들은 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인터넷 댓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손해본 사람들은 댓글 안 올립니다. 예, 뭐 열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나 니 때문에 손해를 봤다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은 또라이지. 그죠? 투자는 자기의 몫인데, 자기가 선택하는 것인데 남의 투자 방법으로 그냥 말만 듣고 매매를 해서 손해가 났다고 해서 나는 이 때문에 손해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또라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주식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되게 성의 없는 말들이 바로 이런 구조인데요. 우연찮게 그냥 10종목을 추천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요,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100만 원씩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적으로 한 2종목을 들어갔는데 다행히 요 종목과 요 종목을 잡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1000만, 이 종목이 500만 원 들어갔다가 300만 원을 먹고, 이 종목이 500 들어갔다가 100만 원을 먹어서 400만 원을 수익 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저희 카페 같은 데 와가지고 난 니덕에 400을 벌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글을 올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잡았거나 이 종목 잡았거나 이 종목 잡았거나 이 종목 잡았거나 이 종목을 잡은 사람들은 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손해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수익을 봤다는 글이 너무 강렬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고마운 마음에 또 좀 좋은 말들을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을 따라하면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력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도 실제로 자기가 손해본 종목을 얘기 안 합니다. 또는 자기가 추천해준 모든 종목들의 수익률을 다 플러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다 합쳐가지고 수익을 냈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5% 수익이 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다 합쳐서 제가 추천한 종목이 이렇게 5%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니까 마이너스더라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수익 났는 것만 딱 찍어서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이 종목이 60%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겠지, 그죠? 그럼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이 사람 잘하는구나. 물론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뭐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사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약간 종목을 10개나 불러줬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가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추천했던 종목이 이렇게 고수익을 냈다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처럼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뭐 흔히 말하면 전통시장식의 어떤 종목 늘려놓기는 의미가 없지, 그죠? 돈이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 이거 50만 원 잡고 50만 원 잡고 뭐 이래가지고 5% 먹었다 그래봤자 20만 원 먹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10만 원 먹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못 잡고 선택을 해서 잡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잘 잡으면 수익이고 못 잡으면 손해 보는 거다,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별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이런 거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 10개 중에서 한 7개 정도 이상은 수익을 나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뭐 할 수 있지만은 별 의미는 없지,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렇지만 저도 뭐 이런 정도의 종목 추천이라 그러면 차트 몇 권 둘러보면은 금방 나옵니다. 자, 현물 잠깐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현물 어제 금요일날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뭐 푼돈 좀 벌었습니다, 그죠? 아침에 잠깐 매매해가지고 푼돈 요것도 단타 계좌로도 조금 벌었고요. 요거 벌었는 거는 휴대폰 배터리를 바꿨고요. 요거 벌었는 거는 제 스마트 기어 S3라고 옛날에 프론티어라고 이제 휴대폰인데 손목시계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요번에 교체를 했는데 25,000원이더라고요. 교체했는데 놀라운 게 교체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써도 배터리가 10%밖에 안 닳습니다. 그게 한 3시간 지나면은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데 새 걸로 바꾸고 보니까요, 하루 종일 켰는데 10%밖에 소요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잘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공짜로 번 돈으로 그동안 할까 말까 고민했던 그 배터리 교체를 했고요. 이것도 휴대폰 배터리 교체하면서 이제 배터리도 새거, 휴대폰도 새거로 되었습니다, 그죠? 배터리 교체만 하니까 새거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안 쓰고 퉁 잘 쳤고요. 자, 종목 선택하는 거야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지, 그죠? 자, 삼성전자 83,590원 손절 잡으시고요. 조금 더 아래로 잡겠다, 그죠? 그럼 요렇게 잡으면 얘는 지금 위로까지는 제가 올라갈 걸로 보이거든요. 지지를 하게 되면 92,000원까지 뭐 9,000까지 간다고 보는데요. 9.2천까지 간다고 보는데, 요거 만약에 요렇게 깨지면요, 지금도 깨진 거예요, 사실은요. 깨진 건데 요거 만약에 81,0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그러면 제가 종목을 추천한다 하시면 얘는 지금 잡으세요, 그죠? 지금 잡으시고 손절가 얼마다 81,000원입니다. 그러면 2,000원 정도니까 손실이 2%, 3%, 한 2, 3% 손절이네, 그죠? 먹으면 얼마 먹습니까? 92,000원 갑니다, 그죠? 92,000원 갑니다. 그 몇 프로 수익이다? 12, 3% 수익이다. 쉽죠? 그냥 이거 제가 지금 차트 딸랑 하나 보고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어요. 그럼 이게 확률이 몇 프로 되겠냐 말이죠? 제 생각에는 한 80%에서 95%의 확률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81,000원 깨면은 손절하면 2, 3% 손절, 먹으면 12, 3%.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80%에서 95% 사이. 수익 낼 확률은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한 40% 정도. 그러니까 수익을 볼 가능성보다 손절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 3% 손절할 가능성이 60% 정도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니까 우리가 한번 믿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삼성전자니까 믿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 종목은 2, 3% 손절하더라도 지금은 들어갈 만하다.
간단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이 예를 들어서 제가 TV에 나와서 방송을 한다 치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차트,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그냥 요것만 딱 보여주고요. 자, 이 종목은 표가 현재 얼마 상태이고, 삼성전자 실적이 어떤 상태이고, 뭐 이런 반도체 수요가 어떤 상태이고, 그래서 추천하는 가격은 83,000원, 손절가는 80,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92,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있어 보이지,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차트 꼴랑 하나 보고 이렇게 대충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손절하면은 3%, 먹으면 12%. 괜찮지, 그죠? 이런 식으로 종목 추천하자 그러면 저는 100개, 200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저보다 실력 좋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확률적으로 굉장히 잘 맞는 방법을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이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굉장히 많으면 이 방법을 따라 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수익 나겠지, 그죠? 날려봤자 1, 2%, 먹으면은 10%, 20% 나니까 무조건 수익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추천했을 때 여러분들 잘 잡아야 되겠지, 그죠? 예.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여러분 잘 잡아야 됩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은 좀 애매하네, 그죠? 바이오 솔루션 좀 애매합니다. 왜냐 그러면 중요한 이평선 밑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또 올라갔습니다. 그죠? 탁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뭐 거의 99.9% 뭡니까? 박스권 차겠지.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은 3만원까지는 갈 자리 있으니까 대략 한 2,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럼 8%, 9%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떨어지면 또 8%, 9% 떨어질 수 있다. 이거 박스권에서 계속 놀겠지. 그죠? 자, 끝. 네오팩트. 얘는 보시면 세력주다. 그죠? 자, 세력주입니다. 이게 이런 종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종목 분석해 본 지 별로 안 돼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 안 보는 종목입니다, 제가. 종목 보면서 대량 거래 터지고 있네, 그죠? 대량 거래. 그럼 대량 거래 터지고 나면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된다? 거래가, 자, 한 번, 두 번, 요것도 있네, 그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최근에 요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외하고요. 자, 5번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급등이 나왔고, 급등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됐다? 위로 올라갔다. 그죠? 위로 올라갔다. 시가에서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죠? 딱 한 번이 어떻습니까? 딱 한 번이 뭡니까? 개바락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왔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다. 자, 어쨌든 목표는 뭡니까? 개바락이든 갭상승이든 보합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대량거래 터질 때 급등하더라. 자, 이 종목이 대량거래 터지는 시점은 언젠지,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자,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요 자리가 평균 같네, 그죠? 자, 600만 주. 자, 네오팩트는요, 600만 주가 터지면, 이게 몇 프로 정도입니까? 자, 봤을 때 15% 정도, 15%. 자, 평균, 이거는 25%. 상한가, 23%. 10%. 자, 15%. 첫 번째 15% 이거나, OR입니다. 그죠? OR. 이거나, 또는 25% 정도가 터지는데 그 거래량 터지는 목표가 600만 주다. 그럼 뭐야? 거래 없으면 안 잡으면 돼, 이거는. 거래 없으면 잡지 마요, 절대. 근데 아침에 거래가 빵 터진다. 잡으세요. 왜? 거기서 저기서 한 방 나간다. 자, 그러면 패턴을 한번 봅시다. 자, 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시다. 자, 요 날 대량 거래 터졌지, 그죠?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0일 지나서 11일째 폭등.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째 폭등. 요는 11일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뭡니까? 12번째, 뭐, 급등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건 하나 알았다, 그죠? 얘는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12번째다, 그죠? 자, 뭡니까? 얘는 한 10일 정도의 하루씩 급등하고 앉아있네, 그죠? 요거는 좀 더 기네, 그죠? 한 보름쯤 되겠네, 그죠? 자, 10일에서 2, 3일 정도 평균 잡았을 때, 그죠? 요쯤 지나면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지금 보세요.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11, 13일째네, 그죠? 지금은 조용하네, 그죠? 근데 요게 뭡니까? 15일째 왔었지, 그죠? 15일째. 자, 그러니까 얘는 10일에서 10일 정각, 10일 정각, 11일 정각, 12일 정각, 15일 정각. 요때 600만 주 터진다. 그러면 대량 거래 터지는 아침에
대량 거래 터지면 어떻게 움직인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캔들 나온다. 요런 캔들 십자가인데 밑에 있는 십자가 그죠? 역십자가라 그러지. 역십자가 모양의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건 뭡니까? 10에서 15%에서 25%까지 수익이 날 수 있다. 간단하지 그죠? 근데 이 종목 언제 잡아야 됩니까? 그 당연히 모르지. 근데 날짜를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자, 종목을 분석하려고 하면은 뭐 그냥 생판 모르는 뭐 네오팩트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현물은 분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걸로 매매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당연히 있죠. 왜 이런 종목들이 제가 우량주들 보던 종목들이 이만큼이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부 우량주들, 초우량주들, 절대 안 망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늘려 있단 말이지. 그죠? 자, 보세요. TCP, TPC 글로벌.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한 20% 이상 수익 났겠다.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다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물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저 여기에 사람 물려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글들을 많이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물려있고 실제로는 여기서 물린 게 한 6만 원대 잡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요. 근데 이까지 올라왔을 때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요. 이 사람들 언제 팔겠습니까? 한 7만 원 팔겠지. 그죠? 예, 나중에 결국은 여기서 안 팔 겁니다. 안 팔다가 얼마 오면 단다? 7만 원. 그럼 뭐야? 여기서 여기 팔면은 30% 수익을 내는데 이 사람들 끝까지 기획이다가 뭐야? 한 5%에서 10% 사이에 수익 실현하겠지. 그죠? 예, 이게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일 거란 얘기죠. 근데 이게 뭐,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 버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문가들에게 너무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신비감이 있어야 되는데 신비감이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같은 업종 사람으로서 제가 모멸차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렇게 제 식으로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든 그 종목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일목균형표라든가 RSI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보조지표들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매매해왔던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종목을 찾아주는데 알고 보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1시간짜리 제가 종목을 추천합니다. 종목 하나를 삼성전자를 추천하는데 이 종목을 제가 영상을 만듭니다.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왜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분석했는 시간은 몇 초다? 한 5초? 쉽게 말하면 제가 5초 동안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1시간 동안요. 쉴 데 없이 말 질질 끌고 있는 거지. 그죠? 있어 보이라고. 이 종목의 퍼가 어떠니 이재용이 어떠니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뉴스가 어떻고 글로벌이 어떻고 실제로는 이 종목 차트 딸랑 보고 5초 만에 그냥 분석해 놔놓고 실제로 이렇게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맞을 확률은 몇 프로 알겠습니까? 굉장히 잘 맞아요. 제가 현물을 오랫동안 해봤지만은 그리고 제가 차트를 오랫동안 봤지만은 제가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첫 번째는 현물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제가 한 달에 한 400을 벌려면 단타를 치든 중투를 하든 관계없이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은 필요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만약에 1% 2% 물렸다고 가정합시다. 1% 2% 물렸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들고 있으면 10%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잡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현물은 1% 2% 물렸는데 10% 수익이 난다고 치더라도 이게 1년 뒤에 날지 2년 뒤에 날지 10년 뒤에 날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나면 좋지. 그죠? 그럼 내가 매매를 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TCP 글로벌 보듯이 자 이걸 잡으면 바로 이렇게 20%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걸 버틸 필요도 없고 그냥 살고 이제 팔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닥에서 잘 막 기다가 나중에 올라가거나 혹은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나 이래 되면 어디 됩니까? 내가 여기서 잡았다 가정하면은 존나 아프지 머리. 그죠? 손절하기에는 아깝고 손절 안 하려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제가 현물을 굳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은 아까 전에 TCP 글로벌처럼 뭡니까? 그냥 딱 잡으면 바로 1, 20% 수익 주는 종목을 10%, 20%도 필요 없어요. 한 5% 정도 또는 2, 3% 정도 먹고 팔아버려요. 그냥요. 당일날 팔아버려 그냥. 그리고 나서 여기서 2, 30만 원 먹고 끝이라 그냥 이 종목은. 그 뒤로 올라가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이게 속이 제일 편하더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주식은 내가 흐름을 알 수가 없다.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매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를 저는 비록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원칙이니까 지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 비율을 보고 내 시황을 보고 또는 내가 예상한 것을 보고 매매하지는 않는다. 매매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 차트가 아무리 이뻐도 오늘 시장을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매매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 좀 봤고요. 1% 정도 올라서 마감했고, 금요일날 올라서 마감했고, 뭐 잡다리한 종목들 대부분 다 얼핏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영의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차트 한번 볼게요. 어제 죽으라고 폈던 만기날 위클리 옵션 만기날 죽으라고 폈던, 그리고 뭐 재수이지만 414.65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죠? 414.65. 뭐 물론 잠깐 깨져서 414.3까지 왔지. 그죠? 근데 뭡니까? 이 자리가 파란색 선이네. 파란색 선이네. 되게 중요한 자리네. 다음날 뭡니까? 바로 423을 찍어버리지. 그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파란색 선도 있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 여기서 만약에 선물 매수를 했다 치면은 하루 만에 10포인트 먹었지. 그죠? 선물 10포인트. 얼마나 쉬워요. 근데 장중에 414.65를 제가 지정해 드렸는데 414.3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어제. 그죠? 어제. 그리고 종가에 조금 올려서 마감했어요. 근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막상 장대 음봉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겁나죠. 다음날 또 급락할까봐 겁나지.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음날 실제로 10포인트 정도의 수익이 났다. 완전 엄청난 수익이지. 10포인트면. 그죠? 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10포인트면 한 달 내내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이거든요. 이거를 하루 만에 먹었다. 아침에.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고 뭐 어제 마감에 샀다 그러면 1시간 만에 먹었는 거야.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선물 10포인트를. 엄청난 거지. 그죠? 16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계약으로 16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거 250만 원 먹었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시작하면 바로. 근데 우리가 막상 어떻습니까? 전날 장대 음봉이 떨어지니까 다음날 또 급락할까봐 겁이 났지. 그죠? 안 잡았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네? 올라가네? 수익 나네? 현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현물을 매매하는 방법은 가장 한 가지입니다. 잡아서 무조건 수익 나야 돼요. 무조건 수익. 1%든 0.1%든 무조건 수익인 상태에서 보유로가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잡았습니다. 오늘 잡았는데 1%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 얘가 말하기를 10% 가는 거래. 아니 가든 말든 모르겠고 손절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다시 잡아요. 1% 갭상승 하더라도. 뭐냐면 밤에 무슨 일이 벌일 줄 알고 이 종목의 대표이사가 뭐 횡령을 해가지고 다음날 하한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 못하지. 그죠? 장 끝나자마자 갑자기 악재 뉴스 나왔어. 수주가 갑자기 기업 실적에 영향 미치는 수주를 뭐 5억짜리 수주가 취소돼 버렸다. 그럼 다음날 뭡니까? 또 한 10% 빠져 출발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0% 출발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어요. 내일 이 회사에 어떤 뉴스가 나올까? 대표이사의 도덕적 모럴 해저드. 그거 어떻게 내가 예상하냐고? 못 믿잖아. 삼성전자 대표도 뭐 막말로 깜빵하는 세상인데 내가 중소기업 대표를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알고 내가. 내 전재산을 어떻게 알고 맡기냐고. 그래서 사실은 수익 난 상태면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잡은 상태에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보유를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잡자마자 막 3% 5% 물려가 있다. 근데 팔기에는 애매하고. 왜? 10% 손절이니까. 팔기에는 애매하고. 손실도 몇십만 원 손절하려고 하기 아깝고. 그래서 보유를 했더니만 결국엔 이 사람이 전문가는 전문가인 게 10%까지 떨어지더란 얘기지. 우리 의사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의사들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고 의사들이 참 병을 못 낫게 하는 병은 많아요. 의사들이 일하고 명이라도 암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지만은 못 나서는 병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사들이 진짜 잘 맞추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사망 시간입니다. 사망 일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와가지고 뭐 아버님이 돌아가실 한 2주일 뒤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하잖아요. 정말 귀신처럼 2주일 뒤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날짜 오차가 별로 없어요. 사람 죽는 날짜 받는 거는. 물론 암이나 이런 병 때문이면 뭐 항암 치료를 하면은 뭐 3개월 그래도 2년, 3년, 5년, 10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의사들이 어떤 마지막 호스피스 같은 병동에 있을 때 또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 뭐 환자가
오늘 밤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면 정말 오늘 밤에 죽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잘하는 건 뭡니까? 사람을 못 살리는 병은 있지만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망 시점을 잡는 것은 정말 잘 잡더란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내는 건 안 맞는데 전문가들도요. 손절하는 금액까지는 정말 잘 내려옵니다. 그리고 10%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사람 어떤 생각합니까? 난 10% 떨어지면 손절해야지 했는데 10%에서 안 떨어지고 또 9%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기라. 야, 절묘하네 이거. 가만히 놔뒀는데 손절 안 했으니까 그 다음날도 또 3% 떨어져 버린 거 13% 마이너스죠. 근데 어제 내가 던졌어야 되는 기라. 근데 못 던지니까 뭡니까? 13%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들고 있자. 장기 보유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장기 보유돼 버리는 거라. 주식도. 처음에 살 때는 그렇게 안 샀잖아요. 한 2, 3일 보유하고 그냥 데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10% 왔을 때 손절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장기 투자로 전환돼 버리는 거라. 한 10년 뒤인데 마이너스 한 32% 나 있는 게라 그냥. 이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단타는 아니지만 데이 트레이닝, 즉 2, 3일 정도 매매를 들어갔다가 장기 투자되는 사람들이요. 개인 투자가들의 거의 뭐 웬만한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이런 패턴이다. 그래서 잡으면 손해를 보지 않아야지 내가 그걸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해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사실은요. 말은 쉽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찾는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TCP 글로벌처럼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잡으면요. 자, 당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는 뭡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종목. 요런 종목을 잡아줘야지 내가 버티기에도 좋고 실제로 내가 이런 종목은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내가 이 종목을 이 자리에 추천을 했다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못 버텨서 여기서 요만큼 5% 먹고 팔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버티면 어떻습니까? 20%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그 중에서 뭡니까? 예를 들면 코스닥이라고 가정하면은 무차입 경영. 재미 하나도 없는 종목이지만 거래량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는 종목이지만 무차입 경영. 즉 쉽게 말하면 빚이 없는 회사. 절대 망하지 않는 빚이 없는 회사. 절대는 아니지만 내가 사고 있는 동안은 최소한 일주일 이내로는 망할 염려가 없는 회사. 아니면 우량주 중에서 이런 놈을 쳐야 다니면서 뭐 적게는 2, 3% 많으면 10% 정도 목표로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들어가면 그냥 농사 끝입니다. 1년이면 100% 넘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은. 뭐 저처럼 꼭 매일 투자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종목을 쳐야 되면 된다.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전날 얘기했다시피 414.3이나 뭐 6.5나 뭐 거기서 거기인데 요즘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정도 0.5% 정도의 변동 정도는 뭐 굳이 좀 감안을 하자 이거지 그죠? 요즘 왜 하면 제가 어떤 정해드리는 각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10번 중에서 3번 정도 되고 물론 단타 분봉 빼고 분봉으로는 잘 맞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 0.2%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0.2%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뭡니까? 거의 한 50%쯤 됩니다. 그리고 0.2%에서 조금 0.5% 사이 되는 게 나머지 거고요. 지금 불러드리는 거 보면은 약간씩 오차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겁니까?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0.5% 정도 손실 나면 그럼 예를 들어서 0.5% 손절하든가 아니면 10포인트 먹든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먹는 게 월등히 크지 그죠? 손절 보는 것보다는 먹는 게 10배, 20배 이상 큽니다. 그건 뭐야? 10번 중에서 내가 9번을 0.5%를 손절을 하고 그 중에 한 번만 10%를 먹어도 뭡니까? 내가 엄청난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왜? 20번 매매해서 한 번만 먹어도 본전이거든요. 근데 10번 중에 9번 틀리고 한 번만 먹어도 이건 엄청난 수익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해올 수도 있을 거고 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되게 세심하게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자리 잡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바닥 각질층. 제가 이 말을 10년 전부터 써왔는데 요즘 짝퉁들이 자꾸 쓰는데 몰라 그 사람들이 먼저 썼는지 모르지. 그 사람 주식 경력이 10년 넘었으면은 그 사람이나 저나 누가 먼저 썼는지를 확인해 보겠지만 뭐 2년 3년 된 사람이 이 말 쓰면은 제가 원조지 그죠? 왜냐하면 저랑 똑같은 말 쓰는 사람 어디선가 제 강의를 받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제 강의를 받던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들었겠죠. 잘 쓰지는 않잖아요. 빡바닥 각칠청 이런 말은, 그죠? 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 뭐 원조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이지만 일단 그렇다.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알고 보면은 제가 예전에 방송하면서 했던 제 말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쟤한테 배운지도 모르고, 예, 막 쓰러고 다니는 거죠. 저도 막 돌리다 보니까, 구전을 통하다 보면 제 말들이, 알고 보면 제가 했던 말인데 옛날에, 그죠? 그 말을 지금도 써먹는 사람들이, 누가 했는 말인지도 모르고 써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영상들도 제가 보긴 하는데요. 뭐, 가끔씩 그런 거 보면은, 야, 그래도 내가 참, 매매 오래 하긴 오래 했구나,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요런 자리를 잡아나가는 게 사실 힘들겠지, 그죠? 요런 자리 잡아나가는 게.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지금 뭡니까?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0.한 1%에서 0.5% 사이 정도의 어떤 약간 오차는 있더란 말이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루 변동폭이 2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선물 포인트가 하루에 10에서 20포인트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변동이 약간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정도 가면, 근데 일봉 말고 분봉으로 치면은 뭐 거의 오차가 없는 정도인데, 그래도 요즘도 보면 한 틱 정도에서 두 틱 정도의 오차는 장중에 조금씩 존재하더란 말이죠. 뭐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겠죠. 변동이 워낙 심하니까요. 자, 월요일은 어떻게 될까? 자, 미국은 일단 미국 차트를 한번 볼까요? 미국 차트를 보면 미국은 이미 고점을 돌파해 버렸고, 이건 뭐지? 미국은 고점을 돌파를 해버린 상태고, 예, 식용유는 가돌이 치고 있네요. 얘는 고점을 돌파해버린 상태니까 야간 선물도 약간 올랐습니다. 그죠? 야간 선물도 1포인트 정도 올랐어 마감이고요. 1포인트 정도 올라서 마감했고, 우리나라는 뭐 미리 올라서 생각보다 좀 못 오는 것도 있지만, 이거 제가 어제 금요일날 제가 아침에 얘기 드렸지,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파란색 또 자리, 그죠? 파란색 자리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쵸? 45.8 한번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금요일 결국 못 보고 급락을 해버렸다가 막판에 또다시 급등을 해버렸는데, 그죠? 요런 캔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 금요일날 한번 보세요. 금요일날 위아래 등락폭이 얼마입니까? 5포인트죠 5포인트. 야, 지금까지 하루에 기본적으로 나왔던 선물 포인트가 몇 포인트입니까? 지금 최근래 한번 보세요. 최근래 거의 하루 이틀 제외하고 뭡니까? 전부 10포인트 이상입니다, 지금. 근데 금요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위아래 등락폭이 얼마입니까? 6포인트다, 그죠? 6포인트. 6.5포인트네, 정확하게, 그죠? 그러면 기존의 등락폭보다 어떻게 됐다? 반토막 돼버렸어요. 근데 느낌이 가만히 보니까 원래 시장의 기본적인 등락폭이 얼마였습니까? 3에서 6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선물이 움직임이 없는 날은 3포인트 내외, 움직임이 많은 날은 6포인트 내외 정도가 지금까지 하루 등락폭이었습니다. 일일 등락폭이었어요. 근데 요 근래 15포인트, 20포인트 움직이다가 10포인트 정도 움직이다가 지금 6.5포인트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월요일날 관심 가질 거는 뭐다? 월요일 등락폭을 봐야겠다, 그죠? 자, 월요일날 등락폭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월요일날 등락폭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월요일 종가상에 등락폭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매매할지, 월요일 이후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니까 2월달 전체에 대해서, 그죠? 2월장 전체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판가름 내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안 보지, 그죠? 여러분들이 보는 방식과 제가 시장을 분석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지, 그죠? 다른 사람 같으면 차트 보고, 보도지표 보고, 올라가니 내려가니 고치 아플 긴데, 저는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어차피 안 맞거든, 그거. 원래 올라갑니다. 해봤자 안 맞아, 내가 했는 말은. 어차피 미국장 올랐으니까 내일 오르겠죠, 당연히. 그게 뭐, 지나가는 똥개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오르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고. 오르고 나서 더 오릅니까, 내려갑니까? 제가 이런 상황이라 하면 당연히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지, 그죠? 편하잖아. 왜? 금요일날 올랐잖아. 미국장 올랐잖아요. 그럼 뭡니까? 월요일날 갭 상승하고 더 올라간다 하면 그만이죠. 그래 하면 돼요, 그냥. 근데 그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콜 잡을 겁니까? 그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콜 잡으면 어떻게 될지를 제가 얘기 드리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등락폭을 보라 그랬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월요일날 아침에 콜을 잡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왜 이 등락폭을 보라고 했겠냐고.
콜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죠? 콜이 어떻게 될지, 푸시 어떻게 될지 그걸 알고 싶으면은 얘의 등락폭을 봐야 되는데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은 뭡니까? 아침에 9시 출발하게 되면 3시 35분에, 3시 45분에 마감돼야지만 내일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마감돼야지. 그러면 내일 끝나고 잠깐, 월요일날 장이 끝나고 나면 제가 얘기 드리겠죠. 아, 오늘 등락폭 얼마였고, 이제 화요일은 어떻게 매매하세요?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은 아침에 콜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 올라가더라도 콜 잡으면 박살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여건 때문에. 등락폭이 클 경우에는 잡아도 괜찮아요. 왜? 그러면 지수가 아침에 많이 올라버리면 괜찮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양압이 높은 상태에서 지수가 등락폭이 줄어드는 상태. 그럼 장 시작하자마자 1포인트 올랐습니다. 콜은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다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죠. 왜 그러냐? 양압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을 하지 않고 옵션을 봐버리면, 그러니까 1차원적인 매매를 해버리면, 재수 좋으면은 월요일 아침에 콜 잡아서 먹겠죠. 재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처 물리겠죠. 그거는 실력이 좋은 게 아니고, 재수가 좋은 거죠. 그 뭐 재수가 좋은 거에 언제까지 좋을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건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복합적인 여건을. 그래서 지금으로는 뭐 사실 제가 특별히 얘기 드릴 건 없고요. 월요일 아침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아침에 또 미국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가지고, 미국 선물이 또 폭락을 할 수도 있고, 아침에 미국 선물이 폭락할 수도 있고, 신고가니까 아침에 또 의외로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갭 상승이 크게 나와서 급등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시초가가 형성이 될 거고, 시초가 이후의 흐름도 그때 됐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뭐 어차피 시나리오 정도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야지. 뭐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 뭐 별로 필요는 없어요. 도움은 안 됩니다. 자, 현물부터 잠깐 한번 둘러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대충 됐고요. 자, 현물을 대충 한번 둘러보시면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잘하면 가돌이고요. 아니면 떨어집니다. 그죠? 네, 떨어집니다. 그 가능성이 60% 정도 되고, 86,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또 위로 갈 수 있어요. 86,000원이 엄청나게 큰 저항입니다. 그죠? 뭐, 이거 보면서 그냥 대충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86,000원은 굉장히 큰 저항입니다. 저항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20일 동안, 최근래 20거래일 동안,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뭐, 금요일은 좀 팔았네, 그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 평균 단가가 얼마다? 86,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현재 주권 얼마다? 83,000원이네, 그죠? 얘들이 약 한 5% 정도 손해 상태입니다. 그러면, 83,000원에서 86,000원까지 올라왔다 가정하면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물려있던 20거래일이니까, 20거래일이면 한 달 전이지, 그죠? 한 달 전에 물려있던 애들이 본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처음 물려있다가. 어떻습니까? 던지고 싶겠죠? 보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는 던질 거고, 일부는 보유를 하겠지, 그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86,000원은 뭐다? 저항이 되는 거예요. 많이 잡은 놈들이 물린 가격이라, 평균적으로 물린 가격이 86,000원이다. 그래서 이 자리는 뭡니까? 뚫으려면은 크게 뚫어야 되겠지, 그죠? 힘 세게. 그래서 이걸 돌파하려면 어떻습니까? 장대 한번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돌파를 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면 돌파입니다. 그러면 이거 92,000원, 3,000원 갑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고, 뭐, 지저분하게, 뭐, 거래도 안 터지고 이래 되면 어떻게 또 밀린대, 또 밀려. 그럼 또 떨어지고, 또 박스권 되면 8만원에서 86,000원 사이 계속 요지랄병 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재수가 없으면 8만원 깨고 떨어지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종합주가도 폭락하고 지옥문이 열리는 건데, 뭐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 뭐 아직까지 지옥문 열린 상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폭락할 것 같지도 않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자, 대충 삼성전자 흐름이 이렇다. 박스권이거나, 박스권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많고, 하방 깨고 떨어질 가능성은 깨져야지 아는 거고, 그죠? 돌파하는 것도 돌파해봐야 아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박스권이 좀 가능성이 높다. 그래, 요렇게만 생각해보고, 요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하이닉스도, 다른 종목들은 볼 필요 없지, 그죠?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다 삼성전자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삼성전자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월요일은, 일단 아침에 미국장 상황 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도 한번, 외부 변수들도 조금 파악해보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다음 주가 보면 다음 주가 월, 화, 수 만기일입니다. 그죠? 수요일이 만기일이고요. 그다음 목요일부터가 이제 설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마지막이에요. 자, 월, 화, 수 끝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뭐 얘는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목요일 이렇게 된다. 그죠? 실제적인 만기날 목요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은 시작하자마자 뭡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을 짬뽕시켜 놓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하루 만에 나옵니다. 월요일날 시장의 특징이 뭡니까? 월요일날 시장의 특징. 또 화요일날 시장의 특징이 있지,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된다? 짬뽕이 돼버려, 짬뽕이요. 이게 하루 만에 나옵니다. 그냥 월요일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통상적인 월요일로 볼 수도 없고요. 통상적인 화요일로 볼 수도 없어요. 월요일과 화요일이 동시에 섞여 있는 거. 자, 화요일날 특징은 오후장에 있지, 그죠? 오후장에. 오후장에 뭘 해야 된다. 뭘 하면 좋다. 있지, 그죠? 월요일장에, 가장 유념할 시점은 언제입니까? 월요일 아침장이지, 그죠? 자, 이러한 특징들을 알고, 그러면 월요일은 뭡니까? 월요일,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은, 내일은 아침에 존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가쯤에 2시 이후에 존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앞에 거는 월요일 특징, 뒤에 거는 화요일 특징.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다 나옵니다. 월요일 날,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 하루가, 월화를, 일반적인 경우에 월화를 같이 씁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로 화요일 날,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냥 화요일이고, 이게 우리 일반적인 시간으로 보면 수요일 정도의 매매지, 그죠? 수요일 날 매매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만약에 월요일 하루가 통상적인 월화 이틀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화요일도 영향을 미치겠지, 그죠? 화요일도 영향이 미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화요일 다음이 수요일인데, 수요일이 뭐고, 만기일이라요, 그죠? 네, 만기일이 됩니다. 그럼 뭐야? 얘는 얘대로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보편적인 월화의 뭐 어떤 움직임을 다 보여줘야지, 화요일과 수요일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테고,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이 너무,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제대로 이렇게, 양압을 줄여주지 못한다면은 화요일 영향 미치겠죠. 근데 이 화요일이 실제적인 뭡니까? 수요일이란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뭐야? 또 이날도 또 졸라게 무서운 날이 되겠죠. 위험한 날 되겠죠. 그러면 그 영향이 또 수요일까지 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월화수가 하루하루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게요. 이렇게 영향을 다 미친다는 얘기죠. 하루가 빠져버리면 월, 화, 수, 목 4일을 매매해야 되는데 월, 화, 수 3일만 매매하게 되면은 하루만큼 빠져버리는데 그 누가 쉽게 말하면 4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4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1명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일이 1명 맞고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된다? 3명이서 4명의 몫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3명이서 4명이 일을 몫을 해야 되니까 뭐야? 부하가 걸리겠지. 그죠? 예, 그렇죠. 다음 주 주가는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부하니까 뭐 밑에 직원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가중이, 무게가 실린다는 얘기지. 그죠?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뭡니까? 이게 일반 옵션 만기입니다. 위클리 옵션하고 일반 옵션은 엄청나게 틀리지. 그죠? 움직임 자체가. 근데 이게 또 뭐다? 일반 옵션 만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날을 앞두고 나서 설날에 조카들 앞에 놔두고 세종대왕님을 줘야 될지 신사임당을 줘야 될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럴 수도 있는 날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조카들한테 신사임당을 주고 좋은 삼촌으로 얘기 듣고 싶으시면 월화수 좀 신중하게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현물이라는 종목하고 이제 파생이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인데요. 우리가 이걸 보고 주식시장 얘기하지. 그죠? 파생시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하고 옵션이 있어요. 그죠?
선물하고 옵션이 있는데요. 제가 얘를 엄마라고 비유했지, 그죠? 얘를 엄마라고 비유했습니다. 얘는 제 자녀라고 비교를 했어요, 그죠? 근데 얘가 4살짜리, 4살인 거예요. 미운 4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 드리는데요. 옵션 상품을 이해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옵션을 미운 4살 정도로 보시면 될 거란 얘기죠. 이 미운 4살 특징이 뭡니까? 평소에는 엄마 말 잘 들어요. 엄마가 뭐 하라 하면 하고 하요. 근데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이 꼽혀버리면 울어봅니다. 그때부터는.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거는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어떤 사고를 치는지를 컨트롤이 안 되는 나이란 얘기죠.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뭔가에 꼽히게 되면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라 애들이.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게 이런 상품이라는 얘기죠.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는 상품이고 옵션이 어떤 상품인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비유했는 것이 미운 4살, 4살짜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4살이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4살의 특징, 변덕이 심하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그냥 때를 씁니다. 때를 써. 그리고 좀 약간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애가 큰 사고를 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옵션 시장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애들도 장단점이 있지, 그죠? 장점이란 뭡니까? 기어댕기다가 이제 걸어댕기잖아요. 손이 별로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얘가. 손이 안 간다 하기 좀 그렇지만,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개 때문에 밤 설친다든지 잠 설치고 이런 일 없잖아요, 그죠? 단점은 뭡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 엄마를 닮은 거는 맞아요. 옵션이 엄마를 닮은 거는 맞고, 엄마하고 눈도 비슷하고, 코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한데, 가끔씩,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더란 얘기죠. 근데 그 이해하는 행동이, 미운 4살은 다 미운 쪽으로 가지만, 옵션은 장점도 있더라. 그리고 그 장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옵션은 충분히 매매할 만하고요. 단점은 미운 4살이 이렇게 뭔가 꼽히는 것들, 장난감, 뭐 이런 것들 꼽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에 치아픈데, 그냥. 눈에서 안 보이게 만들어본대. 또는 애가 울면은요, 던져놓고 가쁘는 게다, 그냥. 아이, 모르겠다, 그러고. 실제로 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옵션은 실제로는 미운 4살이 아니잖아요. 미운 4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상하다 싶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되고, 정상적으로 따라올 때, 장점이 풍부한 시점과 그 때, 매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현물이라든가 파생이라든가 선물 이런 거는 그 시장의 어떤 매매의 장점과 단점, 어떤 시장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구조적인 특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나서 뭐 옵션이 내려가니 올라가니, 시장이 올라가니 내려가니, 무섭니 많이, 백날 그 얘기 10년, 20년 봐봤자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좀 알면,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 성격을 알면은,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칩시다. 제가 부하 직원이에요. 여러분 성격을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야가 눈썹을 찡긋거리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나는 피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피할 거예요. 야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다가서서 압을 하겠죠. 사장님 이러면서, 그죠?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 기분 나쁠 때는 정말 안 보이니까 모르고 지내다가 기분 좋을 때 와가지고 아량을 떨어주니까 기분 더 좋아지잖아요. 아, 정말 제가 승진시켜줘. 이래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를 알기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얼마나,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좋아봤자 정말 알고 보면은 비행기 들고 다니는데, 내가 맨칼로 나는 뭐 주짓수를 배웠다 그러면서 태권도 20단이다 하면 뭐합니까? 총 쏴 죽어버리는데. 상대방은 총 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뭐 들고 있냐 중요한 거지. 내가 태권도 20단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가 실력도 안 되면서 전쟁에 나와서 총 가진 사람 싸우겠다 하면 무조건 100전 100패입니다. 그래도 100전 99패 1승이라도 되려면 뭡니까? 나도 태권도 10단은 해야 돼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대신에 뭡니까?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상대방의 패도 봐야 된다는 얘기라. 상대방이 아무 패도 있는지도 아무 패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내 패가 좋으니까, 내 패가 예를 들어 스트레이트로 치면은, 포커 게임으로 치면은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다 치자. 눈치 볼 거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상대방은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자기가 원하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다이아몬드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줬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내 있는 다 걸었습니다. 내 인생까지 걸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지는 뭐다? 스페이드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더란 얘기죠. 내가 아무리 좋은 패 들고 있어봤자 상대방은 나보다 한 건 높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포카를 들고 있는데, 내가 5포카를 들고 있는데 지는 6포카 들고 있는 게라. 내가 스트레이트 1, 2, 3, 4, 5, 6 들고 있는데 지는 뭐다? 10J, QKA 들고 있는 거죠. 내가 10풀 하우스를 들고 있는데 지는 뭐다? J 플러스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패 들고 있어봤자 상대방의 패를 잊지 못하면 난 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상대방도 패를 4개 정도는 까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 개만 들고 있는 거야. 안 보이게. 자, 액정에 보니까 JJJK를 들고 있습니다. JJJK가 있어요. 근데 바닥에 깔린 거는 K 2장이 깔려 있습니다. K를 2장을 내가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뭐다? QQQ11, QQQ211. 자, 난 Q 풀집입니다. 근데 내가 K 2장을 들고 있어요. 쟤는 KKK3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 장밖에 안 남았는 K를 들고 있으면 K 풀집이 되는 거고, 내가 지는 거고요. 한 장밖에 없는 거. 한 장밖에 없는 K 들고 있으면. 그게 아니고 다른 거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입니까? 거의 100%지, 솔직히. 그죠? 뭐 따져볼 거 뭐 있습니까? 사나이라면 물려도 고죠, 그냥. 근데 상대는 뭡니까? 지가 마음 먹으면은 쪽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인 거라. 우리는 생각을 못 했던 거지. 제가 Q는 없을 거라 생각, K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쪽칼을 들고 있는 기라. 만능, 뭐라도 변하는 쪽칼을 들고 있었던 기라. 그럼 내가 아무리 좋은 패 들고 있어봐도 상대방이 더 좋은 패 들고 있으면은, 다행히 레이저는 호구를 모집하기 위해서 10번 중에서 7번 먹게 해주더라. 그 10번 중에 7번 중에 포함되면 내가 이기는 거고요. 내 돈을 뺏어가겠다는 그런 나에게 정말 10JQKA 다이아몬드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줬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돈 다 뺏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천하무적의 패를 줬잖아요. 존재할 수 없는, 확률적으로 나오기 힘든 정말 천하무적의 패를 줬어요. 왜 줬겠습니까? 지는 스페이드 1, 2, 3, 4, 10JQKA 들고 있으니까요. 내 돈 다 뺏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너무 좋은 패를 주면 의심을 해봐야 돼. 왜? 설마 어떤 바보인데 10JQKA 들고 있는데 그거를 풀베팅 안 하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하겠죠. 전 재산에 손가락까지 걸겠지, 그죠? 근데 그게 뭐다? 쥐약이란 얘기죠. 쥐듯이란 말이지, 쥐듯. 그래서 우리는 뭔가 메이저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는 좀 피해가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어쨌든 오늘 뭐 약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자, 옵션은 미운 4살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지만 미운 4살과는 틀리게 엄청난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현물은 뭡니까? 옆집 삼촌이죠. 옆집 삼촌. 마음씨 좋은 옆집 삼촌이죠. 그죠? 얘는 옆집 삼촌. 해외 선물은 뭡니까? 해외 선물은 옆집 돈놈이죠. 옆집 돈놈. 심심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돈 뺏어먹으려고 하는 놈입니다. 그럼 가상화폐는 뭐겠습니까?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야. 어떻게든 사기쳐가지고 내 돈 뺏어먹으려고. 제가 비유한 개인적인 비유니까 꼭 가상화폐 하시는 거를 사기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비유를 한 겁니다. 뭐 표현의 자유를 한 거니까 뭐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제가 주식을 해보고 오랫동안 겪어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지, 그죠? 해외 선물 해보니까요. 얘는요, 옆집 돈놈 시킨 거라. 심심하면 우리 집 들여다보다가 내 돈 뺏어먹으려고. 우리 집 돈 뺏어가려고. 이렇게 우리 집 쳐들어올 준비하는 돈놈이고. 현물은 좀 마음씨 푸근한 좋은 삼촌 정도. 근데 삼촌이 내한테 집 사주지는 않잖아요. 우리 엄마도 있고 다 있는데, 삼촌이 돈이 남아도는 모르겠지만, 뭐, 삼촌이 내한테 집 사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씩 용돈 정도 주는 푸근한 삼촌 정도 되더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려봤습니다. 자, 나머지는 내일 보기로 하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즐건 파생꾼 연구소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